안녕하세요. wendy입니다. 신층 면접 99.23점을 받은 노하우를 5편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3편, 만능틀 편이에요. 오늘 목차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먼저 교직 적성 심층 면접 틀, 그리고 두 번째 만능틀 만드는 요령,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1차 시험에서 교육학 논술도 하고 전공 A, B 서술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의 틀이 있었죠. 교육학의 경우 서론, 본론, 결론. 전공 세부 문제를 풀 때도 지시문 그대로 쓰고 첫째 이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둘째 이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틀이잖아요. 교직 적성 신청 면접도 똑같습니다. 저 지금 여기서 정답 말할 거예요 하는 신호를 줘야 돼요. 답이 어디 있지? 싶을 정도로 그냥 줄줄줄 읽으면 채점하시는 분이 채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는 틀을 정해두면 좋아요. 작년 부산 면접 공고문을 보면 이렇게 답변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시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1번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이상입니다. 그리고 2, 3, 4번 문항도 동일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틀을 정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심층 면접 틀이에요. 여기에 23년도 기출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정답인 걸 알려주려면 지시문에서 요구하는 걸 한번 읽어줍니다.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될 시 A 학생에게 나타낼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는 첫째, 이것입니다. 이유 어쩌고 저쩌고. 둘째, 이것입니다. 이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는 첫째, 이것입니다. 이유 어쩌고 저쩌고. 둘째, 이것입니다. 이유 어쩌고 저쩌고. 이상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틀에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그대로 읽고 첫째, 둘째로 정리해서, 그러니까 뭐 문제가 두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한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융통성 있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정답이 여기 있다는 걸 이렇게 알려드리면 돼요. 구상형, 즉답형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즉답형은 잠시 생각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즉답형은 문제를 면접실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급하게 말해서 어버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전략적이고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즉답형 잠시 생각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1분 정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답변할 땐 구상형이랑 똑같이 즉답형 1-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는 그냥 1-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이상입니다. 자, 감 잡으셨죠? 그럼 이제 답변 만능틀을 만드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기출 분석하고 계시나요? 기출 분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유형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대체로 나오는 게 문제점 찾고 지도 방안 제시하기, 그 다음에 교직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자질 또는 필요한 자질, 그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 한 것, 대인 관계에서의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지금은 생활지도, 교직관,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생활지도입니다. 구상형 1번으로 자주 등장하는 생활지도 부분인데요.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구상형 1번을 가지고 왔어요. 21학년도 제가 푼 문제인데요. 정서적 문제점, 행동적 문제점을 각 한 가지씩 말하고 지도 방안을 한 가지씩 각각 말하라고 했고요. 22학년도도 정서적인 문제점 한 가지, 교사의 지도 방안 두 가지. 23학년도 구상형도 문제점 두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지도 방안이죠. 두 가지. 이거를 이제 생활 지도 방안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저의 생활 지도 만능틀은 개인 상담과 신뢰 서클이었어요. 적용해 볼게요. 21학년도 문제는 제가 이렇게 풀었었어요.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모전에서 탈락하여 매우 속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하며 위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는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된다고 말해주겠습니다. 행동적 문제에 대해서는 신뢰 서클을 운영하겠습니다.
같은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대화하며 속상함을 풀고 화를 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2년도 문제에도 적용해 볼게요. 개인 상담과 신뢰 서클로. 이에 필요한 교사의 지도 방안은 첫째, 지속적인 개인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A 학생은 모든 일에 계속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모님과 트러블까지 생겨 속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인 상담을 해서 학생을 위로하겠습니다. 둘째, 신뢰 서클을 운영하겠습니다. 같은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대화하며 속상함을 풀고 화를 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23년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A 학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신뢰 서클을 운영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신뢰 서클 시간을 마련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목표가 있는 개인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사에게 의지하고 있는 학생을 단번에 멀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 상담을 하되 단순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한 개인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암기했던 그 생활지도 맞는 키워드는 신뢰 서클, 개인 상담, 그러니까 개신이었습니다. 개신, 개인 상담, 신뢰 서클, 개인 상담, 신뢰 서클 이렇게. 그래서 대표 주제를 적어놓고 어떻게 답변할지를 틀을 정해두면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생활지도 답변 예시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신뢰 서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째, 신뢰 서클을 운영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서로 고민을 털어놓으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활동으로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적 대화. 첫째, 회복적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생의 기분이 어떤지, 이 일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며 학생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역할극. 첫째,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성교육이라고 합시다. 인성교육을 위해 역할극을 실시하겠습니다. 역할극은 학생들이 직접 연기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어떤 거를 하는 상황을 직접 연기함으로써 인성교육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 첫째, 어떤 것에 관련된 규칙을 학생들이 정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면 규칙을 지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규칙 사례와 기준선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규칙 설정을 돕겠습니다. 또 캠페인. 첫째, 학생 주도 땡땡땡땡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땡땡 캠페인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땡땡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더 좋은 거죠. 그 상황에 맞게. 학생이 직접 노래를 만들어서 급식실에서 틀게 하겠다. 아니면 등교 시간에 틀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겠다. 이런 예를 자세하게 들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인 캠페인을 열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 되죠.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를 구성하는 데에 일조하겠다. 이런 답변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찰일지. 첫째, 땡땡을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며 유지하도록 성찰일지를 작성해 유도하겠습니다. 나아가 저는 학생 관찰일지를 작성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저도 성찰일지를 써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사람이 문장을 다 외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충 이런 흐름으로 말하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이 나올 때마다 적용하는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기 전에 암기한 건 신회역규캠성이었어요. 앞쪽 글자 따서 딱 문제 부상형 보자마자 신회역규캠성 여기서 뭐 뽑아 쓰지? 약간 이런 느낌. 이 키워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장점에 집중하겠다, 다중지원팀을 구성하겠다, 가정과 연계하겠다, 가정통신문으로 알리겠다, 체육대회에 참여하겠다, 이런 등등의 다양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제 교직관 부분 보겠습니다. 교직관은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찾다 보면 입에 딱 붙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학생이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자존감을 올려주는 교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학생이 그 인생에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필요한 차원에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틀을 정해놓은 거죠. 주인공, 주체적, 자존감 이런 단어들을 묶어서 제 교직관에 묶었어요. 교직관은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직관은 진짜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딱 나한테, 본인한테 와닿는 걸로 준비하시면 돼요. 이제 자질 볼게요. 대부분 이 자질 파트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인성적 자질이 뭔가, 전문적 자질이 무엇인가, 인성교육 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이걸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학에서 배웠던 역량 있잖아요. 그 역량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질 문제는 대부분 이해, 수행, 협업, 그리고 소통, 성찰 이 5가지로 다 해결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해뒀어요. 이게 제 만능 틀이에요. 이해의 자질.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시문에서 제시하는 땡땡마다 땡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땡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덧붙여서 이해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는가까지 정해두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성상공 이런 식으로 해서 성찰일지, 집단상담, 학생의 관심사 파악 후 공감대 형성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수행의 자질, 교사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땡땡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수행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 동료 교사, 선배 교사한테 자문 구하기, 그리고 우수 사례를 탐색하기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협업의 자질. 저는 공동체가 목표를 바라보고 머리를 맞대어 고민할 때에 반드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업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친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행장학에 참여하겠습니다. 일찍 나와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통의 자질. 왜냐하면 혈액이 막힘없이 흘러가듯 소통이 잘 되어야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소통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평소 노력합니다. 상담을 합니다. 동아리에 참여합니다. 성찰의 자질.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잘 알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찰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성찰일지도 쓸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만능틀을 먼저 알려드렸어요. 이 만능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21학년도 9상현 2번인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A 교사가 갖춘 자질은 의사소통의 자질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소통의 자질이죠. 왜냐하면 학생들과 평소에 교류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문에서 찾으면 되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A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은 이해의 자질입니다. 왜냐하면 동료 교사들이 종종 부담감을 느낀다는 제시글이 있기 때문에 A 교사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리고 22학년도 문제도 2-3으로 필요한 자질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게 적용을 해볼게요. 향후 교직 생활에서 인성교육 시 필요한 자질은 이해의 자질입니다. 사람마다 자란 환경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원만한 관계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성찰 일지를 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수용하여 잘 다스릴 때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도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요렇고로. 그래서 제가 자질은 5가지 뭐라고 했죠? 이해의 자질, 수행의 자질, 협업의 자질, 소통의 자질, 성찰의 자질. 이렇게. 역량 생각하면 좀 간단합니다. 교육학에서 역량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오늘 만능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감을 잡으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요약 들어갑니다. 오늘은 3편 만능틀 편이었어요. 크게 교직 적성 심층 면접 틀과 또 만능틀 만드는 요령을 알아봤는데요. 이 심층 면접 틀의 핵심은 몇 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 시작과 종료를 알리기, 그리고 지시문을 읽고 답을 말해서 정답의 위치를 알리기 였고요. 만능틀의 핵심은 기출 분석을 해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 파악하기, 그리고 생활 지도, 교직관, 자질 등 각 파트에서 어떤 키워드를
말할지 정해두고 적용하는 연습하기 였습니다. 문제가 기출대로 항상 비슷하게 나온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공부를 하고 내 것을 만든 뒤에 새로운 문제에 대비한다. 가 맞습니다. 저는 4편 실전 연습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비 선생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지금은 새벽 7시 32분이 됐네요. 요 스터디룸에 온 게 6시 38분이었나? 오늘 새벽 기도 왔다가 왔는데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피곤해요 지금. 그래도 얼른 편집해서 내일 올려야 돼요. 진짜 생각으로 다음 주까지 좀 미룰까 싶기도 했거든요. 영양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커뮤니티에 글 올리고 다음 주에 올리겠습니다 할까 했는데 이제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나와서 찍고 있는데 여러분 합격하셔야 돼요. 합격하셔야 돼요. 하자! 여러분 하자!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꼭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